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핫 이슈와 현안의 핵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 과제가 됐습니다. 우리도 지난해 말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추진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대규모 석탄 화력 발전소가 밀집돼 있는 우리 충남으로서도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 당면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돼 있고 어떤 과제가 필요할지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 토론합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에너지 전환 피할 수 없는 세계적 대세이긴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자리 문제나 또 우리 지역 경제 어려움은 없을지 여러 가지로 살필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깊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한재각 소장과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충남 지속가능협의회 박노찬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보령시 지역경제과의 이선규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세 분의 좋은 말씀 듣기로 하고요. 먼저 관련 주제 영상으로 여러분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밤하늘의 별을 아이들이 마음껏 볼 수 있게 하자고 외쳤던 1992년의 다짐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당시 오후 7시 49분을 가리켰던 환경위기 시계는 28년이 지난 지금 오후 9시 47분. 지구의 환경은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처럼 누리던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기엔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충남에서는 최초로 보령화력 1, 2호기가 모레 조기 폐쇄됩니다. 지난 1983년과 84년 각각 준공돼 35년 이상 가동된 보령화력 1, 2호기가 조기 폐쇄됩니다. 보령화력 1, 2호기를 시작으로 5, 6호기와 대한화력 1, 2호기가 5년 뒤 폐쇄되고 오늘 2032년까지 충남 30기 중 절반가량인 14기의 화력발전이 가동을 멈추게 됩니다. 충남도는 우선 보령화력 1, 2호기에 근무 중인 노동자 326명은 폐지 설비 운영과 타 발전소 이동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최대 100만 가구분의 전력을 공급하던 보령화력 1, 2호기의 대체 발전을 위해 보령 외연도 인근에 풍력발전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충남이 저력과 충남도민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미래로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보령화력 발전소 앞에서 집회를 열 정도로 보령시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보령화력 1, 2호기 폐쇄로 인한 세수 감소가 기타 지방세까지 합치면 매년 44억 원에 달하는 데다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지역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보령시는 한국 GM의 공장 폐쇄 등으로 경제 위기에 빠진 군산시의 경우처럼 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와 충남도에 촉구했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대체한 새로운 지역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10만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네, 관련 영상을 보셨습니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탄소 중립이 무엇이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 어떤 말씀이신지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 소장님. 네네. 탄소 중립. 네, 중립을 지킨다는 게 무슨 네, 의미일까요? 낯선 용어일 겁니다. 예. 이거 얘기하려면 기후위기를 얘기할 수밖에 없죠. 지금 엄청 춥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지난 여름에는 그 엄청난 장마가 왔고 또 대형 산불, 폭염, 기후가 이상한 거죠. 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근데 이 탄소 중립은 그것보다 더 세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하나도 배출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이 탄소 중립이라는 걸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을 만들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말자.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를 없애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화석연료를 없애고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탄소 중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네네. 지구를 친환경 체계로 만들자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 가능할지 우리 국민들 많이 걱정들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또 세계적인 추세는 어떨까요? 네, 지금 뭐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화두가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중국,
또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선언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웨덴, 프랑스, 영국, 덴마크,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은 이미 이제 법 제약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중에 이제 특히 유럽 연합이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이미 이제 유럽 연합은 지난 2019년도에 그린 딜이라고 하는 정책을 통해서 이제 1조 유로를 이제 투입하기로 이렇게 했죠. 거기에 이제 탄소 국경세를 통해서 이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수입품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이런 정책들을 지금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이제 수출 위주의 이제 경제를 받침하고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많은 타격들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은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바이든 미국 그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지금 그린 뉴딜이 사실 핵심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1조 7천억 달러를 이제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세계의 나라들이 이미 이제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또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연말에 탄소 중립 선언을 한 것도 그런 세계적인 흐름과 함께 대한민국이 좀 같이 동참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위시한 세계 선진국들이 이미 피할 수 없는 대세로 에너지 전환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지역으로 돌아와 보면 최근에 보령 화력 1, 2호기가 폐쇄가 됐습니다. 원래 2029년도였다가 2022년도로 당겨졌고 다시 또 2년이 당겨져서 작년에 2기가 조기 폐쇄됐는데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요? 시간 단축이? 네, 그렇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보령화력 1, 2호기는 당초 계획보다 약 1년 5개월 정도 폐쇄가 앞당겨졌습니다. 네. 2019년 9월 국회에서 충남 지역 노후 석탄화력 조기 폐쇄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그해 11월 1일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 계획이 발표되면서 폐쇄가 예정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최종 12월 28일에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의해서 최종 확정되고 폐쇄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폐쇄에 대비해서 우리 시와 충청남도 또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는 이에 대한 대책을 함께 고민하고 준비를 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심각성을 인식했다. 그리고 속도를 높였다는 네, 뜻인데 그렇습니다. 예. 잠깐 화면에 나왔지만 지역 주민들로서는 걱정되는 대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요. 이따 자세히 다루겠지만 분위기는 어땠나요, 그때? 현실적으로 당초에 미세먼지 종합계획이 발표될 때까지만 해도 시민들은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우리도 동참을 해야 된다는 인식은 같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보령 시민들은 90년대 석탄 함유화 조치와 그리고 이번 석탄화력 등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서 2번씩이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됐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작년 29일 날 화면에서도 보셨다시피 보령화력 본부 정문 앞에서 김동일 시장께서 머리띠까지 두르시고 10만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기자회견문에서 분명히 한 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충청남도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령시와 보령 시민이 있게 될 경제적, 정책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부터 마련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였습니다. 이에 정부와 충청남도에서는 최소한의 저희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빠른 산업화를 이룬 나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산업 구조가 화석 연료를 의존했던 데다가 최근 20년간 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해왔던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과연 이 선언대로 2050년까지 우리가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을지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 있을지요, 하 소장님?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네. 목표만을 제시한 상황인데요. 2050년이면 30년 후의 일이지 않습니까? 30년 후에 온실가스를 하나도 내지 않겠다. 그래서 화석연료를 사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좀 제시했는데 이게 30년 동안 어떻게 그거를 달성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그 발전은 다 석탄 발전소를 우리가 하고 있고 또 철강, 석유화학 우리나라의 중심적인 산업이 상당 부분이 다 이 화석연료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30년 안에 바꾼다는 일이 무시한 큰 일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사회적 공론화를 또 일어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많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실현 가능성 지금 말씀하셨지만 실현 가능성이 정말 있는 거냐라고 질문하는데 우선은 이게 실현 가능성의 질문을 하기보다는 탄소 중립을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당위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걸 위해서 어떻게 찾아 나갈 것인가는 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이 좀 강조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네. 네. 사실 선언대로 다 되는 경우가 정치 행정 쪽에서 그리 흔한 일은 아니라서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에너지 전환이 대세라는 것은 분명히 해내는 것 같습니다. 각 패널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로드맵 아직은 안 나왔지만 분명히 만들어내야 되고요. 30년이라는 기간이 생각해보니까 정부가 한 5번 받게 되는 긴 기간입니다. 네. 현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뭐 한재혁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방향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정부가 이제 선언을 했는데 거기에 맞는 어떤 그 현실적인 정책들이 같이 가야 된다는 부분이 이제 분명히 있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고 좀 우려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 탄소 중립이 산업적인 분야, 에너지에 대한 분야만 아니고 사회 전반의 변화를 같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준비들이 지금 저희들이 아직 안 돼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준비들이 앞으로 좀 가야 되는 과제들이 한 가지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저희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이 1년에 한 7억 톤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에너지 분야가 한 87%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이제 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큰데 지금 지난번에 정부가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 같은 경우에 보면 30년 지난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이제 폐쇄를 하겠고 그 이후에 이제 LNG로 대체를 하겠다 이제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 LNG 발전소가 사실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 감축 효과는 있겠지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100% 제로화되지는 못하고 석탄 화력의 한 50% 정도의 감축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지금 7억 톤에서 상당히 많은 범위 2억 톤 이상의 그 온실가스가 그래도 배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감축 노력들을 함께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도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탄소 중립 제로까지 가기 전에 획기적으로 줄인다만 해도 상당히 큰 효과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충남은 보령, 태안, 당진까지 정말 석탄 화력발전소가 밀집돼 있는 곳입니다. 우리 이 과장님이 주무 과장님으로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고심이 깊을 텐데 2018년 3월에 이미 충남 에너지 전환 비전 선포식이 있었고 그때 이 석탄 화력은 줄이고 나머지 신재생 쪽으로 47몇 %까지 높이겠다 이런 발표는 있었습니다, 물론. 네, 맞습니다. 근데 당면한 과제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거라서요.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요? 그렇습니다. 저희 뭐 아시다시피 그 석탄 화력이 우리나라에는 총 60기 중에 충남에 30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10기가 저희 보령에 위치해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보령 화력 1, 2호기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5, 6호기 또 그 이후에 나머지 이제 화력들이 폐쇄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도 지금 앞서 말씀 주신 대로 LNG 복합 대체 건설을 한다든지 해상 풍력 건설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원을 지금 발굴하고자 에너지 대체 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계획은 어떻습니까? 다 지금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그 시기별로 언제까지 폐쇄하겠다 이게 나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령 화력 1호기는 뭐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에 확정이 됐고 2030년까지 태안 1에서 4호기, 당진 1에서 4호기 그리고 보령 5, 6호기가 폐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034년까지는 태안 5, 6호기가 폐지되면 모두 14기가 폐지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 정말 그동안 전력을 담당해왔던 각 기들이 폐쇄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획기적인 에너지 정책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보령 1, 2호기가 거의 100만 분의 이 가구 전력을 공급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대체했던 부분을 뭘로 이렇게 대신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계획은 저희도 뭐 해상 풍력을 통해서 1기가와트급으로 동일한 설비 용량에 따른 전력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석탄 화력이 폐쇄되면 그동안 전력을 공급했던 이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지역 과장님이시라 정부의 지원을 지금 화두로 꺼내주셨습니다. 사실 아는 게 아니라 이 에너지 전환 정책은 국가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중앙 정부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태양열이나 풍력 발전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입지 조건이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현재 저희 충남의 이제 에너지 전환 비전 선포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보령 1호기가 이제 폐쇄를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2017년도에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2028메가와트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2년이 지난 2019년도에 저희들이 3,039메가와트로 한 40% 정도 증가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충남이 재생에너지 신규 보급률이 저희들이 전국에서 한 15%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제 전남이 16%로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규모가 저희들이 이제 두 번째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저희들이 아직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보면 저희들이 좀 출발은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에너지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산업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충남이 전국에 이제 7억 톤에서 저희 충남이 이제 1억 6천 톤 정도를 매년 탄소 배출이 되는데 예.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87% 정도가 그 에너지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같이 가지 않으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충남의 성공이 굉장히 필수적이다 이런. 네, 아무래도 이제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석탄 화력 60기 중에 절반이 충남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과제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애초에 그러면 절반 정도가 충남에 위치하게 된 어떤 역사적 구조적 이유가 있겠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서해안 지역이 어쨌든 석탄을 운반할 수 있는 뭐 이런 구조적인 어떤 예. 지역적인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인프라 구축하려면 지역 경제 차원이 아니라 광역단체 또 중앙정부 중에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조가 필요할 텐데 지금 과장님과 보령시 충남도가 가장 걱정하고 지원을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뭐 다양한 지원책이 있겠지만 아직 저희 보령 지역은 특히 그 주산업이 관광과 한국 중부 발전을 통한 보령 화력이 핵심 산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 이에 따른 에너지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서 에너지 전문 기업을 유치를 해주신다든지 특히 저 지역이 지금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 위기 지역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정을 해서 많은 기업들이 저희 보령을 찾고 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패키지 지원을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군산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산업이 어려울 때 위기 지역으로 지정돼서 큰 도움을 받은 바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유사한 요구를 해주시는 거고요. 합리적으로 듣기에는 당연히 이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산업이 전환을 할 때는 그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철강 석유 산업 같은 이 석유, 화석 연료가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 우리나라 곳곳에 있지만 특히 우리 충남과 관련된 이 업종, 기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당진의 그 현대제철 같은 그 동국제강 같은 이 철강 산업이 크게 있죠. 그리고 서산의 그 대산 화학단지 같은 큰 게 있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그 4대 업종을 뽑자면 발전 산업, 예. 그리고 철강, 석유화학, 정제, 시멘트 업들입니다. 근데 이게 충남에 다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발전 산업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수면 위에 들어왔죠. 그래서 폐쇄도 되는데 앞으로 철강, 석유화학, 이 정유 산업들은 어떻게 될지 이건 좀 사실은 대단히 난감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그냥 탄소를 줄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탄소 중립을 얘기한다고 하면 이 산업들도 조만간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발전 사업만을 눈을 볼 게 아니라 그런 다른 산업들도 눈에 가시권에 넣고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최단시간에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한 나라입니다만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이나 유럽의 사례를 보겠죠, 우리가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그 의미까지 나왔습니다. 네. 결국에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개념도 들어가 있겠죠. 정의로운 에너지 분야니까 이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고 이제 원래는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원래는 우리가 어떤 산업의 어떤 전환점에서 보면은 사실 일방적인 어떤 그런 구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에너지 분야에서의 어떤 전환을 이룰 때 소외됨 없이 또 뒤처지는 곳이 없이 함께
공평하고 또 평등하게 같이 이 전환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개념이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 충남이나 또 중앙 정부가 또 함께 고민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환 과정에서 어떤 고통이나 피해가 한쪽에만 가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공평하게 네네. 좀 나눠보자는 개념인데. 네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대기업과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라서 이쪽이 인식을 같이 해주고 협조하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그 산업 분야나 뭐 에너지 분야라고 해서 그쪽 분야의 사람들에 대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같이 굉장히 다양한 구조 속에서 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예.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그동안 이제 에너지 정책이 중앙 집권적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구조들이 이제는 지방 분권 화가 되는 것처럼 에너지도 이제 분권화가 돼야 되고 그런 분권화를 통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이 수립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다양하게 협업이 되고 또 기초 협의회 또 지방 정부들이 더 그런 다양한 또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정책들을 수립했을 때 저는 이런 그 탄소 중립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수장님 네네. 전해 그 정의론 전환에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정의론 전환의 그 개념이 시작된 거는 노동운동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노동운동에서 보니까 지금처럼 뭐 석탄 발전소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정책이 들어오면서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노동자들이나 지역 주민들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거를 전환을 할 때 정의롭게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됐고. 그래서 2015년에 파리 협정에 이 정의론 전환의 개념이 딱 반영이 되면서 한국 정부도 주목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아까 보령 우리 그 발전소 봤지만은 보령 발전소 뭐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보령 발전소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한 번도 상의하거나 뭐 논의한 적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폐쇄한다라고요. 아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냐, 전직이 되는 거냐 등등등 아무 데도 질문을 할 때도 없고 물어볼 때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이건 정의롭지 않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의론 전환이라는 주장하고 있고 정부도 이제 겨우 정의론 전환이 뭔지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말하는 것처럼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예. 이 협의하고 협상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건데 이거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인 상황입니다. 네. 아마 목표에는 공감하시지만 만약 발등에 떨어진 불이 해결이 안 된다면 그렇죠. 네. 함께 갈 수 없는 것이고 아까 이 과장님이 먼저 여러 가지 패키지로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지만 1, 2기 폐쇄될 때 주민들 의견 수렴 과정이나 말씀을 듣는 과정이 있었는지요? 지금 주민들 가장 요구하시는 건지 뭔지 중앙정부 차원의 요구는 해주셨는데 지금 소통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폐사 직전까지 지금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관광도시는 특히 실물 경제에 아주 민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보령화력 1, 2기 폐쇄로 일자리와 인구가 감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연관 산업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직접적으로 지역 경제에 타격을 받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시민들께서는 정부와 충남도의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말씀 주신 대로 어떤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문제보다는 국제적인 이런 지원이 없고 정부에서는 공모사업 중심으로 지금 그 에너지 전환 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공모사업보다는 그 지역에 맞는 직접적이고 핀셋 지원을 꼭 해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모 사업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핀셋 지원을 해달라 이런 요구 있고 1, 2호기 폐쇄될 때 그 과정에서 일했던 분들이라든가 직접 관련 가게도 있을 테고요, 식당도 있을 텐데 어떻게 지금 된 상황인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어려운 것은 같은 상황이겠습니다만 특히 저희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상황에서 저희 이제 보령화력 1, 2호기로 인해서 어떤 생계를 유지했던 저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중구발전 내에서도 보령화력 내에서도 한 107명의 이제 고용 감소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연관 협력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협력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중부발전으로부터 일을 좀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에는 좀 어려움도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불만 표시라고 했지만 사실 그분들로서는 당연한 생존의 네. 요구일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번 보령 1, 2호기는 어쨌든 이번 한 번이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버텼습니다. 다른 예. 발전소로 보내고 뭐 그렇게 했는데 예. 앞으로 계속 폐쇄가 되면 이분들을 어떻게 일자리를 보장할지 계속 석탄 발전소에서는 할 수 없으니 그걸 고민인데 정부나 뭐 등등에서는 재생에너지가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옮겨갈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닌데 문제는 석탄 발전소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숙련이 재생에너지에서 일할 수 있는 숙련과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숙련으로부터 저 숙련을 옮기기 위해서는 훈련도 받아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근데 소득도 없으면 안 되고요. 이것들을 꼼꼼히 다 챙겨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재생에너지 사람 늘어나니까 그쪽으로 이동하면 되지 하고서 낙관적으로 얘기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안 세우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그런 걸 꼭꼭 챙기셔야 되고 또 지방정부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서 이 노동자들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좀 챙겨야 될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양승조 지사께서 다선 의원 출신의 광역단체장이라 관련된 산업부나 노동부 쪽과도 아주 긴밀한 업무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충남도가 어쨌든 광역 지자체로서 기초 지자체와 또 중앙정부의 가교 역할을 통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많이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지금 아마 이제 두 분이 그런 아주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지원의 규모 그리고 이제 핀셋 지원 이런 것도 이제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저는 이제 지원에 대한 원칙들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사실은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충남 같은 경우는 이제 석탄 화력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지역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자리의 전환이라든지 지역 상권에 대한 어떤 회복이라든지 인구의 유출 문제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런다고 하면 일단 중앙정부가 또 충남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해당 이해 관계자들 또 그 기초 지자체들과 함께 굉장히 많은 시간은 논의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 외국 사례 같은 경우 보면 이 에너지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10년 정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2030년, 2050년 이런 그 전환에 대한 그 지금 제로화를 하려고 하면 지금 당장 그런 논의 테이블을 통해서 이런 투자의 원칙들 또 그 현장들을 더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지원들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저 이제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보상 위주의 어떤 지원 규모가 아니고 예. 투자 규모, 그 산업에 대한 전환을 중심으로 한 지원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제 그런 어떤 일자리에 대한 문제, 아까 말씀하신 그 당장 일자리가 전환하는데 금방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환에 필요한 어떤 투자들이 기초지자체가 감당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서 중앙정부가 전환에 필요한 그런 투자들로 좀 가는 원칙들을 가지고 지원이 됐을 때 그 지역이 좀 슬기롭고 더 빠르게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중요한 게 아주 그 단기적인 임시 대응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네네. 시기별로 로드맵을 잘 짜서 그죠? 네네. 장기적인 투자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박 처장님. 이어서 조금 얘기 드리고 싶은데 이 사회적 대화 얘기를 꼭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독일은 그 탈석탄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2038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겠다 이런 걸 정했는데요. 정해는 게 하루아침 정한 게 아니라 1년 반 동안 논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각계의 사람들 다 모아서 그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했고요. 노동조합도 참여했고 시민단체도 참여했고 지역 주민도 참여해서 논의를 해온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을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얘기할 때 지자체 얘기 들었지 않았고 노동조합 얘기 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갈등이 미리 지금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심합쳐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고 나니까 일방적으로 하니까 불만이 쌓이는 거죠. 그러면 저항이 생기면 탄소 중립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이것이 국가적 수준뿐만 아니라 지자체 수준에서도 얘기돼야 된다. 예. 지자체가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 주민들과도 얘기를 또 해서 힘을 모아야지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성공을 네. 위해서도 네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전 세계 추세다 보니까 일단 선언으로 먼저 던져주고 네네네. 그다음에 상당히 아마 기간이 꽤 많은 걸로 비쳤던 모양인데 우리나라의 거대 산업 구조를 이렇게 30년 안에 개편한다는 것도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과장님, 네. 그 관련된 부서도 꽤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과장님 이제 대표로 나오셨지만. 네, 저희 보령시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경제과 내에 지금 뭐 지역경제, 그다음에 전통시장과 일자리,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분야 예. 이렇게 좀 통합적으로 같은 팀들이 구성이 돼 있어서 업무를 하는 데는 뭐 좀 일사불란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새로운 기회를 창조하는 그 계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대규모 해상 풍력단지 조성 사업에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떤 준비와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예. 작년 9월에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한 공공주도형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저희 시가 지금 충남권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 9월에 선정이 돼서 그동안 저희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뭐 수협을 중심으로 해서 어민들의 반발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작년 12월에는 수협과 어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와 관련된 각종 용역도 지금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수산업과 공존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해상풍력단지를 통한 어떤 이익이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고 사전 세밀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상 풍력단지 조성도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되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2025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5년 정도의 네, 그렇습니다.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계속 주목하겠습니다. 충남 차원에서는 수소 에너지 전환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 지역으로서는 어떤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수소가 실제로 탄소 중립에 얼마큼 도움이 되냐라는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제 조금 진전하는 의미에서 이제 충남이 수소 산업을 지금 중심적으로 이제 지금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에 이제 충남이 수소 분야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자유 규제 지역 특구를 저희들이 이제 선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이걸 통해서 이제 저희 충남이 이제 수소 에너지를 바탕으로 이제 가정용 또 건물용 수소 이제 연료 전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추진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수소 충전 시스템 그리고 이제 수소 드론 운영 뭐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이제 2024년 48개월 동안 예. 4년 동안 저희들이 이제 운영할 계획인데요. 아마 현재 이걸 위해서 이제 그 저희들이 9개 시군에서 16개 수소 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되고 있을 때 저희들이 2030년까지 이런 산업 그 실증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수소 충전소가 한 50개소 정도 저희들이 이제 더 늘어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소 드론이 3,750대 정도 보급이 될 걸로 좀 기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고용 창출도 이제 한 6,650명 정도의 이제 경제 효과를 가져오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어쨌든 이 수소 산업을 통해서 충남이 기후 환경에 대한 변화에 좀 대처하는 산업으로 다시 좀 일어설 수 있는 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화력 발전이 반 정도가 있던 것처럼 이것이 잘 전환이 된다면 네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목하는 네, 그렇습니다. 에너지 전환 성공 우리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이 이 인식의 전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서 사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문제, 생태계의 문제, 또 노동과 환경의 문제까지 다양한 의제들이 등장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전 국민들이 좀 생각을 이제 바꾸는 계기로 반드시 삼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이 정말 여러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앞서 이제 수소 얘기도 좀 하셨고, 그리고 이 LNG 얘기도 좀 하셨는데, 뭐 석탄 발전소 끄고 LNG로 넘어가고 수소로 가면 이거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네. 더
따져볼 게 있습니다. LNG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온실가스를 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좀 들고요. 근데 수소도 어떤 수소냐, 소위 회색 수소냐, 그린 수소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생에너지로 수소를 만들면 좋은데 지금은 천연가스를 개질을 하거나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거나 아니면 부생수소라고 해서 그 이 석탄 발전소 같은 데에서 나오는 것들을 가져다 쓰는 게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지금 빨리 그린 수소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그 충남이나 정부 정책은 아직 이제 그린 수소가 아니라 회색 수소에 이게 좀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 아쉬움이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면 단순히 에너지원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도 연비 높은 것을 해야 되고 건물도 단열을 많이 해야 되고 또 불필요하게 교통량 만드는 것도 줄여야 되고 하는 식의 것들을 해야지 지금까지 에너지를 쓰는 걸 다 재생에너지로 한다. 이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를 많이 줄인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는 단순히 에너지원만 바꾸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따져서 가장 타당한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 과장님은 그동안에 석탄 화력발전소 시대에서 업무를 보시다가 이렇게 2050 탄소 중립 선언도 되고 막상 주무 지역과 이 과장님으로서 업무를 보시려니까 여러 가지 사실 걱정도 많으실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걱정도 많이 되고 사실은 제가 이제 행정직이다 보니까 이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제 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의 어떤 자문도 받고 예. 나름대로 또 공부도 해 나가는데 어찌 됐든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가 기후 변화에 대응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꼭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니만큼 여기에 맞춰서 저희 공무원들도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지역 수건 사업이었던 혁신도시 대전도 이루어졌고요. 또 충남도 이루어진 이유가 많은 도민 시민들이 서명도 해주시고 동의도 해주시고 많이 의견이 수렴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거든요. 역시 에너지 전환도 여기에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에너지 전환은 충남이 그동안 또 어쨌든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성과들도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또 바라보는 시선도 있고 또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자리에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에너지 전환의 다양한 분야가 이제 노력을 하겠지만 저는 정치적인 영역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여야의 생각들이 틀리고 입장이 틀릴 수는 있지만 이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은 세계적인 어떤 인류의 생존에 대한 문제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여야가 정말 가리지 않고 이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문제를 정말로 앞으로 잘 가기 위한 어떤 법제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우리나라가 좀 대비하고 또 그런 대비를 통해서 또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좀 타격을 줄이고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또 정치적인 어떤 영역에서의 노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사는 또 당부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각 산업 분야별로 이제 전문가들도 있으시고 학계 전문가들의 식견이 중요할 텐데 얼핏 생각하기에 이제 정보통신 강국은 대한민국이 이제 확실하고요. 이제 뉴 그린 쪽으로 갈 때 일자리가 그 전에 산업구조에 비해서 너무 없어질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화석 연료에 기반한 것보다 재생에너지로 하는 것이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는 그 분석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네. 분석들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일자리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일자리냐라는 게 겁니다. 과거처럼 예를 들면 임금 조건이 좋고 이런 건 일자리냐 아니면 이게 노동 조건이 좀 안 좋은 일자리냐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근데 또 한편에는 앞서 말씀한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되다 보니 그 전반적인 일자리가 또 줄어드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 효과를 감안을 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한다면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또 일을 그렇게 많이 열심히 오랫동안 하는 필요 없는 그런 것들 생각한다면 일자리 나누는 것을 포함해서 일자리 이 개념 자체를 전반적으로 좋은 일자리 방향으로 바꿔 나간다면 일자리가 줄기도 하고 또 좋은 산업에서 하는 일자리도 만들고 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좀 새롭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자리는 많이 나누고 그 노동 시간을 좀 줄이더라도 그렇죠. 다 같이 네네. 그렇게 과로하지 않고 행복하고 그렇죠. 네네.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면 좋은 네네. 것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쪽으로 고민을 네네.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일자리와 관련해서 이제 지금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저희 충남 같은 경우에 좀 예를 들면요. 어쨌든 저희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다소비 산업군으로 지금 구조가 이제 산업이 돼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모 언론사에서 이제 산업 그 기후 위기 지도를 이렇게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네. 전국의 그 상위 그 10개 지역에서 무려 이제 저희 충남이 당진이 1위이고 예. 5개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위기를 겪는 지역으로 저희 충남이 지금 많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고용적인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이런 산업적인 전반의 개편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에너지 다소비 중심의 산업을 어떻게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산업군을 발굴하고 육성할 거냐. 아까 이제 수소 산업도 이제 그런 예의 하나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좀 더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였을 때 우리 좋은 일자리 또 정말 그런 일자리를 통해서 도움이 되었던 쾌적한 삶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게 이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걱정하는 것도 많지만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건물 효율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더 잘 만들어낸다고 하면 저는 좋은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고 충남도 역시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민하지만 이런 좋은 일자리들을 같은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내면 저는 또 가능성이 또 많이 있다 이렇게 또 함께 희망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한 이슈마다 노사정 대화기구가 있어 왔고요. 이 주제에 관해서도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특히 정부와 노동자 각 지방정부 단위에서 어떻게 좀 앞으로도 폐쇄할 게 많아서요. 논의기구가 진행될 예정인지요. 지금 뭐 저희도 사실 뭐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가 최고의 어떤 뭐 현안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보령화력 8호기까지 폐지가 된다면 일자리가 한 2,400명, 그다음에 인구가 한 7,200명 정도가 유출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도 저희 보령시 같은 경우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10만 248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10만 인구 붕괴가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요. 특히 이번 보령화력 1호기 폐쇄로 인해서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그 뭐 지방자치단체 구조를 보면 시 단위에서는 인구 10만이 안 되면 그거에 따른 뭐 재정 인센티브라든지 뭐 행정 조직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뭐 불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정부에서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 자, 워낙 큰 주제이기도 해서 정말로 들을수록 중앙정부 차원의 이 정확한 로드맵 또 지원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이런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우리 국민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인식의 전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해서요. 오늘 총평 삼아서 세 분의 패널께서 오늘 방송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 아마 이런 짐들이 전환의 시기에서 많은 부분들이 또 감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이 에너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소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만 그동안 이제 이렇게 관성으로 좀 굳어왔던 사실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작은 시설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사실 저희들이 이제 그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 석유 제품의 4%에서 8% 정도가 플라스틱 제조하는 데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생활 속에서도 일회용품을 좀 줄일 수 있는 작은 실천 이런 것들이 기후 위기를 좀 더 좀 완화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좀 우리가 같이 해서 이런 그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시대를 좀 같이 성공적으로 좀 갈 수 있도록 하는 지혜와 실천의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런 부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차장님. 네, 기후기 진짜 심각합니다. 그 매년 안에 우리 뭐 5년, 7년 안에 우리가 쓸 수 있는 탄소 양이 다 바닥이 날 겁니다. 그러면 전 인류적인 재앙, 멸종이 올 거다라는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그냥 비유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이라는 거 과감하게 이루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모든 산업 발전들을 다 줄이거나 바꾸거나 하는 상황에 직면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사회적 불평등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측면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환의 비용이 일방적으로 사회적 약자한테 넘어가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중요한 강조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정의라는 이 관점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후정의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과장님. 예, 저는 뭐 다른 말씀보다도 저희 지역과 관련된 다시 한 번의 그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뭐 지금 두 분 패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후 변화는 역행할 수 없는 대세입니다. 저희 보령 시민들도 이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찬성을 합니다. 다만 이런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 전환 정책이 꼭 마련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작년에 특히 양승조 저희 충남도 지사님께서 저희 보령화력 125 폐쇄와 관련된 기자회견에서 저희 시의 지역자원 시설세와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 등 감소분에 대해서 보존을 해주고 또 국가 공무 사업에 적극적으로 유치를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특히 또 산업위기지역 지정과 중소기업 특별지역 지정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좀 더 집중적이고 세밀한 지원을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는 금년 2월에 정부의 산업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산업위기지역은 대부분 정량 지표에 의해서 지금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산의 경우에는 정성 지표를 반영을 해서 특별히 지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르는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만큼 그 정량 지표보다는 정성적인 요건을 적극 반영해서 지정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융복합 산업단지 조성과 또 이런 공모 사업을 아닌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프라 확충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 보령이나 서해안 지역은 이 인프라가 열악한 이런 상황인데요. 특히 보령, 대전 간 고속도로 건설과 충청 산업철도 등은 국가 계획에 금년 2월에 지금 반영 계획이 있는데 꼭 반영돼서 광역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충남도에서도 공공기관 우선 유치와 정부 이양 사업의 우선 배정 등 좀 더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말씀 안 하시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요구사항을 담아주셨고요. 세 분의 좋은 말씀 잘 들었고 앞으로 분야에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의 작지만 소중한 실천이 에너지 전환 시대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노정열의 시시각각은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